네, 이제 매주 금요일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민심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의 민심 동향 살펴볼 건데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그리고 이승형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도 그냥 저하고 광고 나가는 동안에 살짝 얘기 나눴습니다만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하죠. 응, 너무해요. 아니 어제 이제 방송을 하는데 방송을 듣고 있던 분이 아예 그 댓글을 보냈더라고요. 바다가 아프다. 바다가 아프다. 바다가 아프다. 그래서 그냥 위안을 삼기 위해서 노래를 듣고 싶다 그러면서 The Water is Wide 그 노래 듣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참담하죠. 네. 저녁에 이제 초밥을 먹었어요. 초밥. 근데 그 집 사장님이 마지막 업종을 이제 바꾼다고 초밥. 어머나. 갑자기 전기통닭과 호프집으로 바꾸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정부의 이 무능함과 이런 것이 개인의 어떤 생활에 개인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구나. 네. 그 집 꽤 오래된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 노영희 진행자 말씀하신 게 제일 그 와닿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부에서는 뭐 2천억을 투입을 해서 수산 피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 수산 피해가 일본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걸 이제 품평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사람들이 수산물 횟집도 식당도 잘 안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급격히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일본이 보상을 해야 되는 거죠. 보상을 하든. 네. 네. 자, 어쨌든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도 하지 않고 괜찮다. 우리는 조금 반대는 하고 있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서 신뢰를 좀 상실해 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사한 거 보겠습니다. 쇼미더민심 뉴스마트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가 실시했습니다. 한 주간의 여론 동향 파악해 보는 건데요. 이번 주에는 특별히 여론조사 100회차를 맞이했습니다. 네. 자, 우선 이거 공식적인 혹은 내용 살펴보기 전에 본부장님 여론조사 100회차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 사람도 100일 뭐 기념하잖아요. 요즘 떡 드세요. 떡 왜 안 주세요? 옛날에 장미 씨가 떡 드세요. 네, 이따 국밥 드릴게요. 그럴까요? 국밥. 네. 자, 100회나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신뢰도 쌓이고 조사 방문량도 탄탄하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맞습니다. 정말 묻고 싶은 것을 잘 물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쏙쏙 알려주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네. 이번에 조사한 거는 16개 시도 네. 권역별로 조사를 했고요. 안심번호를 사용해서 네. 돈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들었다. 전국에 계신 한 3만 명 정도 뭐 안심번호를 이게 통지사로 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받는 거예요. 거죠? 예, 이거는? 예, 맞습니다. 네. 그 응답률도 좀 높네요. 높아서 네. 6.5% 이렇게 평소보다 한 2배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었군요.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자, 어쨌든 이것도 해야 되겠네. 그건 두 개씩 사주세요. 어쨌든 안심번호를 활용한 ARS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고요. 응답률은 6%가 넘었다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3만 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 네, 사람들 많이 했네요. 그렇죠? 네네네. 자,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설명을 어쨌든 해보죠. 자, 지역별 대통령 지지율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먼저 이 조사는 네. 일본 어제 오염수 투기 이전에 조사됐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수도권을 일단 보시면 좀 아쉽군요. 네. 네. 서울이 40.2% 긍정이고요. 너무 높습니다. 너무 부정이 높습니다. 55.6%. 경기도를 보시면은 긍정이 33%, 부정이 64.4%. 인천이 긍정이 31.8%, 부정이 66.1%. 인천 진짜 높네. 저기 화면 보시면 파란색 막대가 긍정을 나타내는 것이고 빨간색 막대 그래프는 부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것도 설명 드릴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16개 시도에 대해서 이제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지역별로 어떤 특성이 나타나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으로는
뭐 영남 지역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니까 높을 테고 또 호남 쪽은 나쁠 테고 수도권은 또 긍정인 데도 있지만 부정이 훨씬 더 높은 데도 있을 테고 이런 것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한 날짜는 포함이 안 됐지만 지역적으로 영남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남 지역이 부산, 울산, 경남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도 더 지지 기반이 있는 지역 중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지역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바로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네. 근데 지금 부산은 보면 대통령이 긍정 49.2, 부정 46.7.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부산에서 긍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지가 않아요. 네. 근데 울산을 보시면 뭐 이제 샘플 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울산을 보시면 긍정이 39.9. 울산입니다. 네. 부정이 52.8. 그러니까 울산은 김기현 대표의 또 지역 기반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긍정이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안 돼요. 부정은 52.8이에요. 과연 이게 영남 쪽일까? 울산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그다음에 경남은 49.2, 부정이 46.2인데 울산이 이 부산도 그렇지만 경남도 그렇지만 울산은 굉장히 이 수산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고래고기도 팔고. 네. 근데 이 타격을 입은 영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수도권 민심을 좀만 놓고 보면 네. 서울의 경우는 경기하고 인천 지역하고 조금 다르죠. 긍정이 다소 높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지난 대선 때하고 좀 약간 비슷한. 그렇죠. 그때 서울의 강남 3구하고 이쪽에서 몰표 나오면서 막판에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30만 표. 그게 여전히 좀 어느 정도. 아니 지금 이걸 보면요. 경기가 33%, 인천이 31.8%, 대전이 36.8%, 충북이 33.2%, 충남 38.3% 해서 서울이 제일 높아요. 네. 긍정평가가. 네, 그런데 맞습니다. 강원도도 47%로 되게 높아요. 네. 강원도하고 서울은 왜 이렇게 높죠? 뭐 현안이 있나? 그래도 이게 강원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보수 톱밭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높다? 예, 거기 지금 뭐 북한 요인이 있겠죠. 네, 아, 거기 그렇죠. 지역구 의원 중 한 명 빼고는 나머지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거든요. 예, 예. 강원에서도 지금 부정이 오차 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높았지만 많이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좁혀진. 높아진 거구나. 특히 충남북 같은 경우는 이 선거 때마다 이 캐스팅 보트를 좀 쥐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대선 때 이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당시 후보를 한 5% 정도로 다 앞섰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완전히 대전 같은 경우도 부정이 58%고 긍정이 36.8%고 충북도 63.5%의 부정 평가가 있고요. 네. 충남도 58.3%가 대통령에 반대하는 그런 여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충남북은 많이 변했죠. 지금. 그리고 울산이 정말 높네요. 부정이 52%.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울산이 윤석열 대통령도 있지만 김기현 대표가 울산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별로 안 나온다는 건 정당 지지율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정당 지지율이 거의 대통령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에 보수화 현상이 있다. 그래서 보수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제 특히 큰 이유가 이제 부동산이거든요. 재산세 할인 혜택을 많이 받는 곳이 서울이고 또 부동산 개발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되는 곳이 이제 부동산이 이제 서울이기 때문에 네. 서울이 대통령 경쟁 지지율이 높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더 탈서울화가 된 겁니다. 경기도로 갔는데 경기도가 지역구 숫자가 더 많죠. 이 총선을 생각해 보면. 그런데 긍정이 33, 인천이 31.8%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른바 수도권 위기설은 지역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 경기가 국민의힘으로 보면 수도권 위기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 위기론 윤상현 의원부터 지금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이것도 질문했습니다. 현역 의원과 새 인물에 대한 조사를 해봤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있는 자기 지역구 의원이 괜찮다라고 답변하신 분들
평균을 내보면 아이고. 24.8%밖에 안 나와요. 저 화면 보면요. 파란색이 현저히 짧아요. 네. 그리고 네. 부정은 전체적으로 다 과반수를 넘겼어요. 그러네. 50% 이상이 새 인물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마음에 안 든다. 그렇죠. 이겁니까? 아니 뭐 20대 국회 보시면 아시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뭐 파벌 싸움에다 당리당략 뭐 맨날 서로 싸우기만 하고. 너무 무능력해. 국민을 안중에 없고 네. 뭐 이런 식이니까. 그리고 공천 뭐 확정 전에는 지금처럼 소위 말하는 보스한테 충성하고 또 이러다가 이제 공천 확정되고 선거 들어가면 국민들한테도 살랑 되겠죠. 그럴까요? 그래서 선거 끝나면 또 다시 무시하고 네. 뭐 이런 건 되풀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눈에 띄게 긍정이나 부정이 높았던 것도 있죠. 네, 눈에 띄게 이제 긍정이나 부정이 높았던 것인데 현역 의원에 대한 긍정 평가가 근데 다 낮습니다. 다 낮은데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다른 그나마. 것보다는 이제 또는 예, 나은 곳이 지역적으로는 또 지역구나 유권자 수가 많지 않은 곳이에요. 강원도 32.1%고 제주도가 32%인데 지금 부울경도 현역 의원 평가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각 당의 좀 텃밭인 곳, 그러니까 가령 뭐 광주나 또는 호남 또는 부산이나 또 TK 지역은 현역에 대해서 좀 높아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텃밭일수록 더 안 좋아요. 광주에는 현역에 대한 만족도가 15.1%. 엄청 낮네요. 그다음에 울산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대통령도 관련이 있겠지만 김기현 대표 관련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울산은 22.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수도권 있는 현역 의원들이 못마땅해가 아니라 지금 중진으로서 공천만 되면 당선되는 곳들 있잖아요. 네. 광주나 그다음에 울산도 못마땅해. 이 사람들 왜 오는 거야? 우리가 공천한 거 아니잖아. 이런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정당 지지율하고 이게 연결이 좀 되겠죠. 내년 총선의 승부처가 될 수도권 민심 확인해 볼 텐데요. 본부장님? 네, 이 수도권에 있는 그 정당 지지율 이건 대통령 지지율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네. 서울을 보시면 국민의힘이 39.2%고요. 이건 비슷한데요. 네. 민주당이 37.3%예요. 오. 그러니까 근소한 차로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앞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32.3% 지지율이고 민주당이 53%. 인천이 국민의힘이 31.4%, 민주당이 50.2% 지지율을 근데 보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그 미디어 토마토에서 여론조사 할 때는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한 10% 정도 높게 나오던데. 네,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런데 서울에서는 이런 결과가 그럼 나왔고요. 이번에 전국적으로도 역시 그와 같이 나왔어요? 대통령 지지율하고 다른 거죠. 전국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저희가 늘 하고 있는 그게 그거와 맞아요. 비슷한데 네. 근데 이게 왜 흥미로우냐면 네. 서울 같은 경우는 대통령 부정 평가가 55.6% 나온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오히려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을 앞서고 있잖아요. 그래 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부정 평가 나는 대통령 별로야라고 했던 분들의 표심이 민주당으로 안 간 거죠. 예. 아.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샤이 진보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을 부정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민주당 쪽에 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그렇죠. 지금의 민주당에 대해서는 투표하겠다라고 지지 의사를 표명을 안 하는 거죠. 왜요? 이게 지금 뭐 이른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재명 대표 또 뭐 이제 돈봉투 이런 이 비호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호감도, 별로고 예. 얘도 별로야.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이 민심이 있습니다. 예. 그럼 마음을 뭐, 못 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과연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서울이든 경기든 이 수도권을 보면 완전히 뭐 정당 지지율보다는 못하게 나오잖아요. 네. 과연 대통령 얼굴을 내세워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대통령은 그렇게 하던데 내 얼굴 보고 그러니까, 치르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양당 다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아니고는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좋든 싫든 갈 수밖에 없는 게 총선 운명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김기현 대표로 총선을 진두지휘하시냐? 안 돼요.
그래도 대통령으로 갈 수밖에 없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도정 운영 평가 보겠습니다. 긍정과 부정에서 1등부터 3위까지가 나왔죠. 긍정 얘기해 주시죠. 이번에는 우리 네. 긍정인데 참 재밌는 현상인데 제가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고요. 그래프 준비되시면 보여주시고요. 도정 운영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사와 광역단체 시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1위 김영록 전남지사입니다. 2위 이철우 경북지사입니다. 3위 김동연 경기지사입니다. 아, 긍정 평가죠. 이분들에 대한 그렇죠. 거는 도정 운영을 잘했다. 그렇죠, 그렇죠. 아, 김영록 지사는 54.8% 아주 예. 높네요. 자, 이제 반대입니다. 반대로 잘 못했다. 꽁등부터 이제 끝에서부터 꽁등, 그다음 꽁등, 그다음 꽁꽁등. 네. 네. 자, 잘 못하는 광역단체장 1위 김영환 충북지사, 2위 강기정 강주시장, 3위 유정복 인천시장. 아. 자, 이거 제가 재밌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김영록은 언제나 1등이에요. 그래요. 김영록 문재인 지사는- 정부에서도 1등이에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전남이라는 도가 굉장히 이 농촌과 어업이 어우러진 곳인데 네. 굉장히 도지사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근데 김영록 지사가 행정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대외 활동을 안 해요. 그렇죠. 오로지 도정입니다. 김영록 지사는 저도 방송에 예전에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오로지 도정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1등.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1등이고. 저는 그거보다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분은 완전히 부정평가가 제일 높은데 이분이 이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럼 뭐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수혜, 수혜. 논란에 주민소환제도 이분 때문에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돈 들여서? 문평이 지하차도죠. 이분 망원 많잖아요. 많어, 너무 많아요. 예.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 뭐 내가 거기 가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그러니까요. 근데도 그런 아무런 분한테 누가 잘한다고 박수를 근데 쳐주겠어요. 아무런 뭐 제재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견제도 안 지금 나오고. 우리 배종찬 소장님 말씀대로 도정을 잘하신 분들, 특히 태풍, 뭐 장마, 네. 수해 이런 거에 대비를 잘하고 하신 분들이 1등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전남지사 김영록 지사가 그걸 너무 잘했거든요. 아니 근데 김동연 지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김동연 네. 지사는 원래 대권주자로 평가되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 리얼미터 평가에서 광역 단체장 중에 유일하게 지지층을 확대한 인물로 또 평가가 됐다는 예, 예. 거예요. 게다가 지금 도정 잘한 사람 3번으로 지금 됐잖아요. 이거 뭔가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역시 행정력. 아, 네. 행정력.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서 자신의 어떤 그 지도력을 발휘했다. 그걸 경기도민들이 알아봐 준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네. 봐야죠. 저는 또 얼마 전에 그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논란에서 네. 김동연 지사가 또 명쾌하게 설명도 자기 하고. 입장을 내놓는 그런 부분에서 실력을 보는 거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떤 어젠다가 있을 때 그것을 설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네. 그걸 봤을 때 김동연은 그만한 능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면 부정평가를 받은 2등 강기정 광주 지사는 왜 이러는 겁니까? 이게 뭘 잘못했습니까? 재밌는 게요. 네. 지난번에 지방선거 할 때 한 37% 정도밖에 투표율이 안 나왔던 곳이 광주. 광주시장 선거예요.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치가 사실 높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 광주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아주 명쾌하게 좀 방금 전에 우리 이성영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력으로 압도를 해야 되는데 시민들의 그 민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 광주거든요. 근데 네. 그게 잘 부응이 안 되는 거죠. 강희정 시장이 뭐 좌충우돌하면서 약간 정치적인 행보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치가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도 더 높은 곳이 광주인데 그 광주의 기대치에 부합이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평가는 더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그 지난달에 그 광주의 기록적인 폭우 왔을 때 왔을 유럽 때 갔잖아요. 유럽 간 거.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봐야죠. 맞아요. 그때 강기정 씨는 유럽 가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일정을 않았었고요. 다 소화. 그때 빨리 돌아오라 그랬는데 일정 다 소화했어요. 10박 12일을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네. 게다가 그 병원, 광주 시립 네. 제1요양병원, 정신병원 이 병원 2개 파업할 때 2달 가까이 아무것도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능력하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던 거죠. 자, 이 외에도 오세훈 시장 긍정이 44, 부정이 41이네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는? 오세훈 뭐 잘한 그냥 겁니까 그러면? 글쎄요. 쏘쏘예요? 쏘쏘다. 네. 아,
그래서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이것도 뭐 호우 피해하는데 골프 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으로 45% 받았고 부정이 40.09%. 부정 운영을 잘한단 말입니까, 이분이? 뭔가 이렇게 화끈한 뭐 이런 근데 이게 굉장히 행정력이라고 해야 되나? 중요한 게 그 노영희 진행자께서 그 질문을 하니까 재밌는 게 제가 이런 말씀드린 뭐냐면 여기에 대선을 노리는 사람도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세훈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김동연도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자기 지역에서 거의 1등을 먹어야 돼요. 대선 후보를 할 때. 그걸 못 먹으면은 근데 그런 1등을 먹을 수 있는 바탕이 이런 평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광역 단체장으로서의 역량이 얼마나 되느냐에서 압도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김영록 지사는 대선에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다는 거는 그만한 평가를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선 후보로서 잘 된 사람들은 이 수치부터 끌어올려야 돼요. 그렇군요. 이게 미디어 토마토가 앞으로도 계속 하시는 거죠. 자, 미디어 토마토 앞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강기정 광주시장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난번에요 강기정 시장이요 잘할 줄 알았더니만은 김건희 씨를 막 초대한다 그러고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싫어했어요. 이야기하네요. 살기 좋은 내 나라님께서 비엔날레 김건희 초대한다 해서 시민들 시청에 항의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그러니까 조금 자충우도라는 게 있어요. 강기정 시장이 정치 출신이잖아요. 예전에도 보면은 자기 할 말을 다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같이 방송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시원한 면도 있는데 사실 이제 시정이라는 거는 광역단체를 운영이 좀 안정적이거나 사람들이 좀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지역 정서를 충분히 뭐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요. 이렇게 봐요. 자, 지역 경기 만족도 살펴봤습니다. 긍정 1위와 부정 1위. 지역 경기 만족도입니다. 긍정 1위는 어디입니까? 예, 뭐 지역 경기 이 정도면 만족한다.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분이 서울이 제일 많았어요. 서울. 아이고. 43.1%. 나는 아닌데. 난 서울 사는데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근데 그러실 수 있는 게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네. 이게 지금 1위가 43.1%면 절반을 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참 문제인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심리적 응답 결과에 영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16기 시도의 경제 사정을 개인이 알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정서적으로 기회가 서울이 많겠지 이런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지방은 점점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 서울로 몰려드는 거죠. 이게 지금 전북 이야기가 나온 게 우리가 새만금도 있었지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전북이 보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대한 응답부터가 전북 응답자들이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북 응답자들이 가장 도중에서도 광역 도중에서도 굉장히 어떤 지역 자원이나 자산이나 이런 게 열세인 곳이 바로 전북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이걸 좀 심리적 요인을 극복할 수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그러니까 거죠. 지금 일단 긍정 1위는 서울이고 부정 1위는 전북 63.6인데 이거 잼버리 때문에 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잼버리 민심과 지역 경기가 맞물리는 줄 전 뭐 아니 그런 왜냐면 확인할 바가 없기 부정적인 때문에. 그 이슈가 계속해서 네. 이분을 둘러싸고 김관영 지사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마 한창 조사할 때 좀 그게 머릿속에 남아 있었을 그럴 수도 가능성이 있죠.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이게 수도권하고 다른 지방 간의 어떤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는. 근데 왜요? 이건 뭐 구조적인 그러니까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 아무래도 그 양극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져도 보세요. 떨어졌잖아요 최근에. 네. 떨어졌습니다만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이 더 많이 떨어졌어요. 수도권은 사실 회복되고 있어요. 회복되고 있는 안정하고 상황이고 있죠. 네. 인구 소멸도 더 빠르고 훨씬 아예 뭐 도시 뭐 마을 하나 자체가 하나 없어지기도 하고 학교도 사라지고 있고 거기 사시는 분들이 느꼈을 어떤 그런 정서 아까 정서 말씀하신 지방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면은 이게 좋을 리가 만무하죠. 그래요. 근데 맞아요. 이러면 정부에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지방 뭐 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도 없잖아요. 없습니다. 아까 김영록 지사 행정력이 뛰어나다고 했는데 제발 좀 우리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좀 행정력 있는 사람이라도 갖다 쓰든가
장관들이 다 저 모양인데 뭘 기대를 하고 뭘 하겠어요. 큰일입니다 이게. 자, 지금 전북은 거의 꼴찌 나왔고 전남은 1위로 나왔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똑같은 곳인데 사실은 위치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누가 수장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 얘기를 하나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하잖아요. 예. 이건 무슨 요인이라고, 왜 발생한다고 봐야 됩니까? 그냥 오로지 그 자치단체 장의 역량 때문입니까? 아 그렇진 않죠. 그럼 뭐예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구조적인 어떤 문제. 구조적인 그래서 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이 지방 양극화, 소득 양극화 다 예상하고 그때 2030 플랜을 짰던 거거든요. 근데 뭐 근데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아니 정권 바뀌고 다 안 폐기됐죠. 하니까? 폐기됐죠. 아. 2030이면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몇 년 안 5060 남았잖아요. 아니에요? 2030년. 아, 2030년? 2030년까지 장기 플랜을 했던 거예요, 당시에. 네, 유시민 네. 장관, 그 당시 장관도 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국내에서 나온 정말 좋은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바뀌면서 다 끝났죠. 그러니까 이명박 그런 것 좀 정권 안 했으면 들어서면서. 좋겠어.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좋은 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좋은 이게 거는 정말 받아야 돼요. 위기 인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면은 대한민국은 서울밖에 안 남습니다. 다 지방은 끝장이 날 거예요. 아, 진짜 그래서 큰일이네요. 저는 인프라를 많이 주고 서울의 뭐 대학들도 저는 대학들도 다 지방에 내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지방이 더 살기 좋다. 근데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 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아니 빠져 그러니까 있어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지방으로 가급적이면 서울에 지금 막 도시 이 유동 인구도 많고 하면은 정말 대학이 있는 지역도 정말 콩나물 시루처럼 사람 살기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 뭐 그렇게 시골 뭐 저 뭐 밑에 뭐 그런 지방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네. 수도권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네. 전교생이 몇십 명밖에 안 되는 학교도 수두룩합니다. 서울도 지금. 줄어요. 서울도.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알겠습니다. 요즘 그리고 이슈들이 좀 많은데요. 김건희 씨 모친인 최은순 씨가 또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또 당했고요. 최은순 씨의 아들이죠. 김건희 씨의 오빠. 지난번에 사문서 위조 혐의로 또 기소도 됐습니다. 최은순 씨는 이미 구속이 되어서 있고요.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처가 리스크들이 엄청나게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양평 문제는 지금 또 쏙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게 조금 중요한 이슈 같았는데, 좀 상기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쇼미더 민심 여기까지 저희가 정리할 거고요.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보면은 통통몰에서 팔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앞에 나와 있어요. 네. 통통몰 광고하기 전에 이승영 본부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뉴스인사이다 피 같은 시간에 통통몰을 광고하고 있습니까? 아침부터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진행하시느라 매일 네. 고생하시잖아요. 노영희 변호사 출연료가 올라갑니다. 일단 네. 통통몰이 잘 되면 네, 우리 뉴스인사이다 그렇군요. 예, 잘 구성원들 몰랐어요. 네. 이게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한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30만이 저희 안 된 적자입니다, 상황에서 지금. 적자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배정찬 소장님 출연료도 더 드릴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국밥도 있어요. 국밥. 네, 이번에도 새로 국밥, 했어요. 국밥. 네. 네. 자, 뉴스인사이드의 통통몰이란 무슨 뜻이냐? 돈줄이다. 그렇습니다. 저희 밥줄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줄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군요. 자, 이승용 본부장 말을 들어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제가 들고요. 제가 열심히 혼을 다하여 예, 또 광고계에서 또 뛰어난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뉴스인사이더를 열렬히 후원하고 먹여 살려주시는 주님. 통통몰에서 나온 신상. 그래서 바로 국밥 8종 세트를 잠깐 말씀드리는데 어제 이 상품을 어제 제가 처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20세트가 넘게 팔렸어요. 진짜요? 그리고 막 연락이 와. 왔어요. 우리 주 시청자들이 아마 40대, 50대 분들인 것 같은데 이걸 술 드시고 난 다음에 해장국으로도 좋고 국보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이 브랜드의 국밥이 맛있어요. 유명한 거거든요. 아니 네. 이건 제가 진짜 광고 잘할 자신 그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국밥이요? 국밥? 국밥이에요. 국밥, 네. 국밥. 국밥인데 다음 주에 국밥. 먹방 한다는데? 아니 이게 국밥이 왜 좋냐면 속을 풀어줘요.
그러니까 요즘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또 술 한 잔 먹게 됩니다. 아니 뭐 세상이 왜 이래? 이럴 때 술 한 잔 먹었을 때 아침에 숙취 해소 안 되면 고통스럽죠. 그렇죠. 그때 국보 국밥 8종. 이게 8종이니까 왜 좋냐? 한두 개만 집중적으로 먹으면 질려. 근데 8종이니까 바꿔가면서 돌려가면서 먹게 되면 이게 또 맛있어요. 닭곰탕, 설렁탕, 순댓국이 또 맛있거든요. 오, 그렇죠. 순댓국 맛있게 먹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크게 조리할 필요 없이 딱 이렇게 간단하게 조리해서 든든하게 속을 줄 요새요. 아니 지금 정말 집에서 그 결혼생활 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누구한테 밥 해달라는 소리 못 해요. 이럴 때 더군다나 술잔 먹고 들어왔는데 누가 밥 해줘? 아침에 해장국 그러면 얻어 터지긴 하지. 이때 국밥 8종 세트 가자. 남자들을 위한 전채리님께서 본부장님 네? 많이 살 테니 노영희 뉴스인사이다 더 지원해 주세요. 아, 예. 임임치님도 노변님 돈 많이 받는다면 내가 시키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저건 또 집에 재워놓고 먹어야 그러니까 될 거 같아요. 이거는 네. 누가 나라 말아먹고 있는데 열받을 때 국밥 말아먹고 저희는 국밥을 말아먹고 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국밥 8종을 모았고요. 입맛 없을 때, 숙취 있을 때 국밥만한 게 없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의 모든 국민들의 진리입니다. 이거 뭐 경험적으로 하는 것들이니까요. 간단하게 조리해서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반응이 괜찮으면 다음 주에 먹방 한번 간다. 아이고, 좀 가야죠. 부담스럽네. 네. 자, 어쨌든 이걸 할 거고요. 한 끼 든든하게 채워줄 이 국밥 8종 세트는 회원 가입만 하면, 일단 통통몰 회원 가입만 하면 20%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통통몰 검색해 주시고요. 클릭만 하시면은 가입이 쉽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우리 뉴스인사이다 30만 넘어서 50만, 100만 갈 때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혹은 이 방송이 유지되게끔, 사실 우리가 출연료를 많이 드려야 좋은 분들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도움을 조금 받고 싶습니다. 저는 고객센터 전화까지 있네요. 그렇죠. 믿을 수 있습니다. 네, 2128-8563 2128-856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완전 국산입니다. 후쿠시마산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는 쇼미더 영심하겠습니다. 지난주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 짚어보고 여러분들의 댓글 이야기해보는 순서인데요. 뭐 어차피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뢰도 전혀 없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이번 주 커뮤니티 설문조사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본 아사히 신문이 지난 16일에 한국 정부와 여당이 일본 쪽에 후쿠시마 오염수 조기 방류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잖아요. 그래서 파장이 일었죠. 네, 맞습니다. 해당 보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쭙고요. 총 1만 6천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좀 전에 우리가 대담했던 그 게이시안 여자대학의 네. 이영채 교수님이 이 말이 맞다. 정부가 그렇게 한 것을 알고 아니, 그리고 있다. 실제로 네, 어제 했잖아요. 네. 조기 방류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류도 했고 그런 요청도 했다고. 일본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죠.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질문을 드렸더니 1위가 사실일 것이다. 일본보다 일본을 더 걱정한 사람들이라서 나 1등을 했고요. 그 다음이 가능성이 높음, 총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두르자고 계산했을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어쨌든 16,000분이 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네요. 사실일 거다. 네. 일본보다 일본을 더 걱정하는 그분들이라서. 뭐 이 홍보 얘기입니다. 영상도 그렇게 찍어서 1,600만 2,700만이래요, 오늘은 또. 또 올라갔어요. 네, 그새 올라갔어요. 그럼 우리 한국 뭐 절반이 다 봤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난 아니 이해가 안 근데 가. 그게 유튜브 광고잖아요. 유튜브 네. 광고 좀 맞죠? 그러니까 그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거죠. 그리고 홍보비도 책정이 됐으니까 그게 유튜브에서 광고로 이 조회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또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저희 뉴스 인사이다가 그 정도 찍으면 자, 국보국밥 8종 세트. 네. 네, 계속해서 이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네,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분을 오늘 제가 선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다른 내용까지도 검토를 해보고요. 자, 유저님께서 아사히 신문 압수수색 안 하는 거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봄. 네, 압수수색 해야죠. 그렇지. 뻘짓하면 하는데. 아사히는 압수수색 안 하잖아. 고발도 안 하고. 어제 현근택변에서 압수수색 당했어요. 핸드폰 또. 아이고야. 자, 두 번째 유저님께서는 대한민국의 보수가 언제부터 일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 왔나 네. 이렇게 해주셨고요.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이 아깝다. 국민을 생각하는 인간이라면 1%라도 오염이 걱정되면 그런 정책을
안 가져 뭐죠? 안 가져가지. 안 가져가지. 안 가져가지. 국민의 적이 국민의 맞다. 적이 적이 맞다. 이렇게. 아, 네, 좋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영친일 댓글 설명하겠습니다. 네, 또 현경님이 아이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건가. 아, 그렇죠. 맞습니다. 역사에 남는 겁니다. 이거. 네네네. 또 제이님이 먹어서 노노, 먹여서 응원하자. 이게 뭘까요? 먹여서 뭘 누구한테, 먹일까요? 누구한테 무엇을? 네. 윤정부 말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아, 동식님이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나머지는 하나씩 읽어주세요. 네. 네. 자, 현경님입니다. 역사의 밑줄 긋고 외워야 하는 날이네요.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지켜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본 총리가 한 명 더 있는 것 같은. 네, 저는 이거에 한 표 주고 싶습니다. 아, 역시 보는 눈이 다 똑같군요. 자, 유저 OW9GD8XROD님, 일본 총리가 한 명 더 있는 것 같다. 아, 이거 지금 우리 이승현 본부장이 뽑아주신 거예요. 국밥 보내드릴 거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사히 신문 압수수색 안 하는 거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유저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먹어서 노노, 먹여서 응원하자.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JI0. 그러니까 지영 유지영님인 것 같아요. 5560님입니다. 네, 자, 저희 또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좀 그래도 발랄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기분 나쁘더라도 기분을 좀 스스로가 좋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좀 좋아진대요. 이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좀 답답하고 속상하더라도 우리 서로 좀 응원하고 힘내서 희망을 가집시다. 자, 저희는요 다음 주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두 분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불금! 힘내세요.